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8월 3일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대만 인근의 바다와 공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항모 전단들이 정면으로 대치했습니다. 당시 전면전을 치를 듯한 기세를 보여주었던 중국의 두 개 항공모함 전단이 사실은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맞서기 두려워 결국 대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버렸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8월 8일 여러 오시트 보도들이 알린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2일부터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대만 주변의 6개의 항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대만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 위해 산둥만도 칭다오 해군 기지에서 북해함대 소속 랴오닝 항모 전단을 출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하이난도의 산야 해군 기지에서도 산둥 항모 전단을 출항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후 8월 4일에서 7일까지 대규모의 합동 전력을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미군 역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착륙하기 전까지 B-50H 전략 폭격기 3대까지 전개시키는 동시에 대만 남부 해역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대만 동부 동중국해 일대에는 미 해군의 트리플리 라이트닝 캐리어 전단과 함께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이 배치되었는데요. 만일을 대비해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도 미 공군의 F-15C 전투기가 출격해 공중 초계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군의 막강한 함대 및 공중 타격 전력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자 중국의 항모 전단들이 언제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했냐는 듯 즉시 함수를 돌려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7월 31일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착륙함의 이번함 트리폴리 전단이 동중국해에서 대만을 향하는 길목을 먼저 틀어막고 저지선을 펼치자 8월 2일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돌아서서 도망쳤고 8월 3일 칭다오 해군 기지에 그대로 입항해버렸습니다. 중국의 다른 산둥 항모 전단은 8월 2일 대만과 중국의 분쟁이 일어나는 수역인 둥샤 군도에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먼저 도착해 전력을 전개시키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은 대만 남부 지역은 물론 서부 해역에서 전투 공중 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산둥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으로 접근하는 것을 멈추고 둥샤 군도 일대를 맴돌다가 결국 8월 7일이 되자 출항했던 하이난다항으로 다시 입항해버렸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항모 전단이 미 해군의 항모 전단에 맞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 또한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함대를 미군 타격 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귀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중국과 미국의 항모 전단이 실제 군사적 충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9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만약 현재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미국이 대만 편에서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한 채 적팀과 청팀으로 진영을 나눠 싸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과 함께 지난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충돌 시나리오를 총 22개 중 18개를 분석해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대만은 중국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대중에 공개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대만과 미국이 중국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다 보니 승자와 패자를 떠나 모든 당사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개전 3주 만에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잃게 되고 전투기 수백 대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전투 과정 중 일본 자위대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 또한 공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만 또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미국 또한 군을 재건하는 데 있어 수년이 걸릴 만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이 피해를 입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병력이 대만에 상륙해 남단 일부를 장악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전력 그리고 잠수함 전력의 공격을 받아 중국군의 대규모 수륙 양용 함대가 괴멸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은 수도인 타이베이를 중국군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마크 켄 시엄 CSIS 선임 고문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대만은 섬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이의 상상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미중 충돌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이 약 22,000명의 병력을 대만 남부 연안에 상륙시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는 대만의 지상전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CSIS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4개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해 결과를 살펴볼 계획인데요. 향후 시뮬레이션은 중국이 대만 전체를 장악했거나 미국의 지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고 엄격히 중립을 지키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니 지금까지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순히 중국 항공모함과 미국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함대 결전을 벌일 경우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없이도 F-35B 스텔스 함재기만을 운용하고 있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전단만으로도 중국 해군의 2개 항공모함 전단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수준인데요. 하지만 여러 번 밝혀졌듯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중국 연안과 섬들에 배치되는 둥펑 21D 대함탄도미사일 및 둥펑 26 대함탄도미사일,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등입니다. 이들 미사일들은 1670km를 넘어서 3000km에 근접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 타격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들의 작전 방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 본체가 중국 연안의 수많은 미사일 전력으로부터 무사하기 어렵다면 함재 전투기들의 전투행동 반경을 더욱 크게 늘려버리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이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와 F-35C 함재 스텔스 전투기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 모두에서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함재 전투기들에게 공중급유를 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미 해군의 F-35C 함재 스텔스 전투기는 내부에 무지막지한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어 전투행동 반경이 1422km에 이르며 단 한 번의 급유만으로 1850km를 훌쩍 넘어서는 전투행동 반경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항공모함 함재기에 대한 공중급유가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는데 통상적으로 짧은 거리를 달려야만 하는 함재 전투기들은 이함할 때 상당한 양의 연료를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함시 연료가 줄어든 F-35C에 연료를 즉시 공중급유기로 채워줄 수 있다면 중국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F-35C 스텔스 전투기들이 먼저 중국의 연안에 접근해 주요 방공 시스템들과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중국의 미사일들을 사전에 제거해버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는 큰 구멍이 생겨버리고 이 틈새를 미 해군 항공모함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의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F-18EF 슈퍼호넷 함재 전투기들이 공격해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전 매치를 코앞에 두고 있는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는 대당 8,517kg의 연료를 수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려 3,700km에 달하는 최대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MQ-25 스팅레이는 이를 제작한 보잉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 해군이 요구할 경우 RCS 수치를 더욱 낮춰 피탐성을 낮추고 더욱 은밀하게 상공에 머물며 함재 전투기들의 공중급유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MQ-25 스팅레이는 무인기들 간의 상호 급유까지 가능한 데다 다수를 운용할 수 있어서 항공모함 함재기들의 작전 운용성을 더욱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 해군에서는 6세대 전투기인 FA-XX가 운용될 계획인데 이들의 목표 중 하나는 초장거리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초장거리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진 FA-XX 6세대 함재 전투기에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에 공중급유까지 합쳐진다면 더 이상 중국이 미 항공모함 전단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의미 없게 되어버릴 수 있는데요. 물론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1850km 이상 밖에서 전투기들을 출격시킨다 해도 이들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연안에 배치된 대함탄도미사일 중에는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위협인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해도 종말 단계에서는 높은 공기 밀도와 많은 저항 때문에도 그렇고 정확한 유도를 위해서도 마3 정도로 속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문제인데 함재 전투기들의 전투행동 반경을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미 해군 항공모함은 그 위협의 숫자를 크게 줄임으로써 더욱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은 지금도 협동 교전 능력 CEC와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통해 날아오는 적 미사를 초수평선에서 요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요격 능력이 뛰어난 SM-3 블록2A와 함께 SM-6 함대공 미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SM-3 블록2A에 적용된 기술을 SM-6에 적용하는 SM-6 블록 1B가 함대 방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 최신형 이지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AN-SPY-6 레이더가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미 항공모함 전단의 함대 방공 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이 전망됩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 미국의 항모 전단은 다시 한번 중국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중국 또한 지금의 러시아처럼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